쨍하고 해뜰날 노래가 울려 퍼지자 LA 사무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약 1500km 떨어진 도시에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의 멜로디가 도대체 어떤 힘을 가졌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파란 눈의 외국인들은 트로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덤 스콧입니다. 현재는 LA에서 살고 있지만 어린 시절 저는 정말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병약해 집안일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집은 좁고 겨울에는 난방이 부족해 춥고 가난이란 단어가 제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학교에서도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최신 게임기나 비싼 운동화를 자랑할 때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얘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늘 내가 나중에 커서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다짐이 얼마나 힘든 길일지 전혀 알지 못했죠. 제 20대 중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제 삶은 바뀌지 않았고 저는 고된 노동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언어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국의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저 배경음악처럼 흘려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노래의 멜로디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노래는 묘하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언어는 제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고 저는 어느새 그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온 그 노래는 한 번 듣고 지나갈 음악이 아니었어요. 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계속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너무 궁금해져 저는 라디오를 녹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노래를 다시 듣고 싶어라는 마음에서였죠. 그 후 매일같이 녹음한 라디오를 들으며 그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모르는 언어였기 때문에 가사도 알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와 음색은 왠지 모르게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노래를 들어도 그 노래의 멜로디는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 노래를 들으며 왜 이 노래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노래를 찾고자 했던 저는 인터넷도 없고 기술도 부족했던 그 시절에 수소문하며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그 노래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에서도 그 노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죠. 포기하지 않고 저는 그 노래가 나오던 시간대를 기억하고 그 시간에 맞춰 방송국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없을까 하며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고 했죠. 그러던 중 결국 어떤 사람이 그 노래의 가수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그 노래의 주인공은 송대관이라는 한국의 가수였고 그 노래는 쨍하고 해뜰날이라는 제목을 가진 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송대관의 쨍하고 해뜰날을 찾기 위해 여러 음악 가게와 레코드숍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를 쉽게 찾을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그 노래의 LP 음반을 구할 수 있었고 그 음반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노래의 가사도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의 가사는 제게 희망을 주었고 가난한 제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란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히 음악으로 들리기보다는 내가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밝은 날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다짐이 되어 주었죠. 그 후로 저는 매일 그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멜로디에 이끌려서였지만 그 노래의 가사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는 매일 그것을 듣는 것이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의식처럼 되었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제 마음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노래는 여전히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저는 계속해서 해 뜰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노래가 제게 준 희망은 변하지 않았고 저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 노래는 쨍하고 해 뜰 날을 맞이하기 위한 제 길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제조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시작되자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회사의 업무는 매우 고되었고 저는 매일같이 몸이 무겁고 피곤함을 느끼며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었고 항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작정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쌓였고 마음의 부담도 커져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사들은 늘 제게 더 많은 일을 맡기며 왜 이렇게 느리냐? 또는 이 일은 다 끝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제게는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원래 업무 외에도 잦은 야근과 급하게 돌아가는 생산 일정을 맞추다 보니 어느 날은 온몸이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큰 고객에게 납품할 물품을 생산해야 했고 그 납품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업무를 맡게 되었고 급하게 일정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는 예상보다 더 많은 수량을 생산해야 하게 되어 제가 맡은 부서의 직원들과 함께 끝없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고 결국 제품에 불량이 생겼습니다. 이 불량이 고객에게 전달되면 회사의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 책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몸이 뻐근하게 아프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다시 제품을 검사하던 중 이건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잠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문득 송대관의 쨍하고 해뜰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처럼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는 말을 되뇌이며 제 자신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이라는 구절을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보자.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밤새 작업을 마친 후 결국 그 제품을 재검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상사에게 보고했을 때 불량 제품을 납품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그 일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한 건 사실 그때뿐이었습니다. 승진이나 인정은 그 순간 잠시의 위로일 뿐 그 뒤에는 또 다른 고난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더 뽑지 않았고 인력 부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사는 여전히 매일 같이 힘든 일정 속에서 저에게 더욱 많은 일을 부여했고 저는 그럴 때마다 자신을 다독이며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을 믿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 노래가 주는 감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가 내게 전해주는 끈질긴 믿음과 희망이 바로 제게 가장 중요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매일같이 힘들게 일하는 동안에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승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몇 명의 직원들을 승진시키기로 결정했는데 그중 하나로 저가 포함된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여준 모습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힘든 작업 속에서도 저는 그저 묵묵히 일을 해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저의 끊임없는 노력과 결단력을 인정해 주었고 그 덕분에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승진 후 저는 업무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점점 더 많은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고된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돌아보며 쨍하고 해뜰 날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그 고난 속에서 굴복하고 포기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노래가 아니었으면 제게 주어진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매일 아침 제 자신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쨍하고 해뜰 날을 위한 과정일 거야. 그리고 승진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순히 일하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승진 후에는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고 회사 내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쨍하고 해뜰 날을 떠올리며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 노래를 떠올리며 오늘도 또 내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이라는 가사는 이제 저의 삶의 철학이 되었고 그 믿음 덕분에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50대 초반에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이어가며 성공적인 일상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대출도 다 갚았고 가정도 안정적이었으며 제 자신이 과거의 어려운 시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언제나 바쁘게 일하고 주말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송대관의 노래는 더 이상 제 일상 속에서 자주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50대가 되면서 나는 점차 송대관의 노래를 잊고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 노래가 주었던 감동이 사라졌고 제 일상에선 그저 지나가는 추억처럼 묻혀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 노래는 제 삶의 원동력이었고 힘든 일상 속에서 항상 제게 위로를 주던 친구 같았지만 이제는 그 멜로디를 들을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제 삶에서 그 노래는 사라졌고 그때의 나의 열정이나 꿈도 함께 잊혀져 갔습니다. 일과 가정에 빠져 살면서도 가끔 그 노래의 가사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라는 가사. 안 되는 일 없단다라는 메시지가 어딘가에서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노래는 내겐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노래를 떠올릴 시간도 없이 바쁜 일상에 휩쓸려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사무실에서 라디오를 켰고 그동안 오랜 시간 잊고 지낸 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송대관의 쨍하고 해뜰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듣고 있었지만 그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 중 일부가 제 귀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는 가사와 쨍하고 해뜰 날이 반복되면서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옛날의 열정과 꿈이 다시금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그리 기쁘지 않았습니다. 송대관의 노래가 주었던 그 힘이 이제는 오히려 나에게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그 노래를 잊고 살았고 이제는 그 노래를 들어도 예전처럼 큰 울림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에 슬펐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변해버렸다고 느꼈습니다. 그 젊은 시절 힘들 때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어떤 어려움도 결국엔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나, 그 꿈을 쫓던 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송대관의 노래가 내 삶의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순간 나는 예전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 저는 그 노래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노래가 주었던 희망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송대관의 노래는 제 삶 속에서 서서히 묻혀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다시 꿈을 꾸지 않으면 이제 나는 그냥 일상에 묻혀버릴 거야. 그것은 그 당시 저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내게 단순한 멜로디 이상이었고 그 가사에는 나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웠던 힘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는 송대관의 노래를 다시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노래가 내게 주었던 기운을 찾기 위해서 나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고 결국 그것이 내 삶에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60대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많은 것이 변했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사에서 한국인 직원이 제 사무실로 들어와 말을 건넸을 때였습니다. 송대관 선생님이 돌아가셨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송대관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낯선 것도 아니었고 그가 유명한 가수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가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히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그 말을 끝내고 떠난 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어느새 쨍하고 해뜰 날의 멜로디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었어. 그제야 송대관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 노래를 잊고 살았지만 사실 그 노래가 내 삶을 지탱해 주었던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노래 덕분에 나는 고통스러운 시절을 버틸 수 있었고 결국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던 시절 그 노래는 저에게 위로를 주었고 어떤 어려움도 결국에는 지나간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는 가사는 그때 제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말이었고 매일 그 노래를 들으며
내일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가 주었던 힘을 잊고 살았던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그 노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그동안 쌓아온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그 노래가 없었다면 저는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버텼을까? 송대관 선생님의 음악이 없었다면 제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노래를 다시 틀어놓고 온전히 그 멜로디와 가사를 들었습니다. 그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겪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때 송대관 선생님의 별세 소식을 들으며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그 노래가 주었던 위로와 힘을 잃고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펐습니다. 그 노래를 다시 들었을 때 그 시절을 다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제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 종일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노래를 단순히 음악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역사로 그 모든 힘든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송대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 노래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노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며 그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그 노래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었음을 이제야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송대관 선생님의 별세 소식을 듣고 난 후 저는 그 노래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단순히 기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노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는 단지 저를 힘들었던 시절에 위로해준 멜로디나 가사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여정 그 자체였고 제 가난과 절망을 극복하게 해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처음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저 트로트라는 장르의 노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엔 그 노래가 이렇게 제 삶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쨍하고 해 뜰 날의 가사와 멜로디는 제 인생의 지도처럼 여겨졌습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이 구절은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꿈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했고 안 되는 일 없단다는 가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국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구절은 마치 저 자신에게 내가 결국 밝은 날을 맞이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노래가 더 이상 단순한 과거의 위로에 그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 노래는 제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깊이 새기며 살아왔고 그 덕분에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고난도 결국에는 지나간다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밝은 날이 온다는 교훈이 제 삶을 지탱해왔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 노래를 단지 제 자신의 추억으로 간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이 노래를 후세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송대관 선생님의 노래가 주었던 위로와 힘은 저에게 그랬듯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을 들으면 누구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노래는 제 인생의 중요한 일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면 그들도 제처럼 언젠가는 밝은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노래는 저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송대관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장례식에 참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며 마음속으로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처음 그 노래를 듣고 가슴 깊이 울렸던 그 기억.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고난과 승리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이 제 삶의 등불이 되어준 순간순간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송대관 선생님께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당신의 노래 덕분에 나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제게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제 삶의 희망이었고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당신의 노래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송대관 선생님의 음악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그 음악은 지금도 제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저를 이끌어준 것처럼 저는 이제 그 노래를 후세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의 노래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송대관 선생님의 노래는 절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노래는 단순히 시간을 넘어서는 음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삶의 희망을 전해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순간이 오면 그 노래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노래는 제 마음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